오늘은 애틀란타, 더 넓게는 메트로 애틀란타가 정말 소문대로 심심하고 즐길 거리가 없는 도시인지 아니면 알면 알수록 흥미롭고 다양한 매력을 가진 도시인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이곳에 살면서 느낀 여가와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애틀란타의 장점과 아쉬운 점을 솔직하게 공유할 예정입니다. 애틀란타 정착을 고민하는 분들이나 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이라면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애틀란타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예전에 올림픽을 개최했던 도시, 남북전쟁의 중심지,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의 촬영지? 저는 개인적으로 미드 워킹데드에서 아주 인기 많은 캐릭터였던 글렌의 고향으로 설정된 곳으로 가장 익숙합니다. 사실 저에게도 애틀란타는 뉴욕, LA, 시카고와 같은 대표적인 미국 대도시들에 비해서 낯선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애틀란타가 미국 주요 도시 중에 하나인 건 알겠지만 특별히 여가를 즐기기에 흥미로운 곳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살아보니까 예상보다 볼거리도 많고 역사, 문화적으로도 흥미로운 요소가 가득한 도시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애틀란타에서 방문할 만한 명소들과 그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요소들을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애틀란타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아쿠아리움이 있습니다. 단순히 물고기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바다 생태계를 직접 체험하는 공간이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이곳의 가장 특별한 경험은 고래상어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아쿠아리움이라는 점인데요. 수조 안을 거대한 고래상어가 유유히 헤엄치는 모습을 보며 넋을 놓고 보게 됩니다. 특히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이 있으시면 실제로 상어들과 함께 수영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요. 이건 진짜 애틀란타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뿐만 아니라 돌고래 쇼도 진행하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가기에도 좋고 성인들도 충분히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애틀란타 하면 또 코카콜라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박물관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어떻게 글로벌 브랜드가 되었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가장 인기 있는 체험은 바로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100여 가지 콜라를 직접 맛볼 수 있는 시음 코너입니다. 이탈리아에서 판매되는 비벌리라는 탄산음료가 있는데 한번 마시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독특한 표정을 짓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코카콜라의 비밀 레시피가 보관된 금고도 실제로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냥 광고 속 설정이 아니라 실제로 비밀 레시피가 이곳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코카콜라 브랜드의 성장 과정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에게도 흥미로운 곳입니다. 애틀란타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고향이자 미국 인권운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국립민권인권박물관이 있는데요. 특히 이곳에서는 1960년대 점거 시위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당시 흑인들이 인종차별 철폐를 외치면서 백인 전용 식당에 앉아서 시위를 했던 그 장면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헤드폰을 끼고 의자에 앉으면 당시 시위대가 겪었던 폭언과 위협이 생생하게 들리는데요. 마치 그 시대에 들어간 듯한 몰입감을 주는 전시입니다. 미국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가볼 만한 곳입니다. 애틀란타는 메이저리그에서도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팀 중 하나인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의 본거지입니다. 홈구장인 트루이스트 파크는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경기장 주변에 조성된 더 배터리 애틀랜타라는 복합 문화 공간이 있어서 경기 전후로 맛집, 바, 라이브 음악까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야구를 잘 몰라도 경기장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신나고 브레이브스가 홈런을 칠 때마다 폭죽이 터지는 장면도 관람의 재미를 더해주기도 합니다. 농구를 좋아한다면 애틀란타 호크스의 경기를 보러 갈 기회도 있습니다. 홈구장인 스테이트팜 아레나는 애틀란타 다운타운 중심부에 있어서 접근성이 아주 좋고 경기뿐만 아니라 NBA 특유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이벤트, 음악 공연까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호크스의 마스코트인 해리 더 호크도 경기 내내 팬들과 소통하면서 분위기를 띄우기도 합니다. 다만 솔직히 말해서 호크스가 전통적으로 랭킹이 높은 팀은 아니라서 가능하면 유명한 선수가 있는 팀이 원정 경기를 하러 왔을 때 보러 가면 더욱 좋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인 풋볼도 애틀란타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애틀란타 펠컨스의 홈구장인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은 세계에서 가장 큰 360도 LED 스크린이 설치된 경기장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에서 경기 관람을 하면 어느 좌석에서도 경기장 전경을 시원하게 볼 수 있도록 설계된 독특한 구조를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기장은 팬 친화적인 가격 정책으로도 유명한데요. 다른 경기장에 비해서 핫도그, 버거, 음료 등의 음식 가격이 훨씬 저렴해서 부담 없이 경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축구는 최근 몇 년 사이 인기가 급상승한 스포츠인데요. 특히 애틀란타 유나이티드는 리그 내에서도 가장 열성적인 팬층을 보유한 팀으로 손꼽힙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에서 홈경기가 열릴 때면 7만 명 이상의 관중이 경기장을 가득 채우며 열정적인 응원을 펼치는데요. 미국에서 이렇게 열기가 뜨거운 축구팀을 찾기 쉽지 않을 정도로 분위기가 엄청납니다. 서포터즈와 함께 응원가를 부르고 북을 두드리며 실제 유럽 축구 경기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애틀란타는 단순히 스포츠팀이 있는 도시를 넘어서 경기장 자체가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공간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잘 몰라도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뜨거운 분위기를 경험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틀란타는 대도시이면서도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높은 빌딩 숲속에서도 공원과 호수가 잘 조성되어 있고 차를 조금만 타고 나가면 웅장한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곳들도 많습니다. 피드몬트 공원은 애틀란타 한복판에 위치한 약 80만 제곱미터 규모의 거대한 도시공원입니다. 애틀란타의 센트럴파크라고 불릴 정도로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곳이죠. 공원 내 호수를 따라 걷다 보면 애틀란타 다운타운의 스카이라인이 배경으로 펼쳐지는 멋진 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조깅, 사이클링을 즐기기에 최적의 환경이고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매년 가을에 열리는 뮤직 미드타운 페스티벌이 대표적인 행사인데요. 빌리 아일리시, 마룬5 같은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공연한 적도 있을 정도로 미국 내에서도 큰 음악 축제 중 하나입니다. 또 공원 내에서는 테니스 코트, 수영장, 농구장, 잔디밭까지 잘 정비되어 있어서 운동과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 딱 좋은 공간입니다. 애틀란타 도심에서 차로 약 30분 거리에 위치한 스톤 마운틴은 미국에서 가장 큰 단일 화강암 바위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바위는 높이가 251m, 둘레가 약 8km에 달하는데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정말 장관입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애틀란타 도심, 블루리지 산맥까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파노라마 뷰를 볼 수가 있는데 특히 해질 무렵 올라가면 붉게 물든 하늘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스톤 마운틴에서는 여름에는 레이저 쇼와 불꽃놀이가 열리고 겨울에는 눈썰매와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훌륭한 레저 공간으로 인기가 아주 많은 곳입니다. 애틀란타에서 차로 약 1시간 정도 북쪽으로 가면 레니어 호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조지아주에서 가장 큰 인공호수로 면적이 약 152제곱킬로미터에 달하고 둘레가 무려 1100km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호수입니다. 여름철이면 사람들이 요트, 카약, 패들보드, 낚시를 즐기며 모여드는 인기 휴양지입니다. 직접 보트를 빌려서 호수 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가능하고 가족 단위로 방문해서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작은 해변 공간들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레니어 호수에는 워터파크와 리조트가 함께 운영되고 있는데 여름에는 워터슬라이드, 인공 파도풀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이 운영되고 겨울철에는 스노우 아일랜드가 운영됩니다. 남부에서는 보기 힘든 눈썰매, 얼음 미끄럼틀, 크리스마스 조명쇼 같은 이벤트가 열리기 때문에 아이들 또는 연인과 방문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애틀란타는 이처럼 다양한 명소들이 있지만 반복적으로 방문할 만한 곳은 다소 한정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틀란타의 진짜 강점은 바로 로드트립의 허브라는 점입니다. 애틀란타는 미국 동남부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서 차만 있으면 하루 만에 전혀 다른 분위기의 도시나 자연 속으로 떠날 수 있는 곳입니다. 문화, 자연, 역사, 해변까지 다양한 여행지들을 로드트립으로 다녀올 수 있다는 게 애틀란타 생활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터누가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합니다. 루비 폭포는 지하 약 335m 아래에 숨겨진 폭포로 내부 조명이 켜지면서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락시티에서는 거대한 바위 협곡과 절벽을 따라 걷다 보면 세븐 스테이트 뷰, 즉 한 곳에서 미국의 7개의 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포인트도 만날 수 있습니다.
채타누가 기차역은 글렌 밀러의 노래 채타누가 추추로도 유명하며 실제로 역사적인 기차를 개조한 호텔과 레스토랑이 운영되고 있어서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내슈빌은 컨트리 음악의 수도로 불리는 곳이지만 사실 음악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브로드웨이 거리에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라이브 음악이 흐르는 바들이 늘어져 있고 실제로 이곳에서 활동하던 무명 뮤지션들이 나중에 세계적인 스타가 되기도 합니다. 컨트리 뮤직 명예의 전당에서는 컨트리 음악의 역사와 전설적인 뮤지션들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레이트 스모키 마운틴 국립공원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립공원으로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가 있는 곳입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장관이고 하이킹 코스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코스가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야생 흑곰을 볼 수도 있는 곳이라서 드라이브하면서 동물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애슈빌은 블루리지 산맥 속에 자리 잡은 예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개인 저택인 빌트모어 저택이 있는데요. 250개가 넘는 방과 8,000에이커의 거대한 부지를 가진 유럽풍 궁전 같은 곳입니다. 애슈빌은 현지 양조장이 많은 곳으로도 유명해서 크래프트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천국 같은 도시입니다. 사바나는 조지아에 있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매우 가까운 지역으로 남부 특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도시입니다. 스페인 이끼가 늘어진 가로수길과 조지아에서 가장 오래된 공원인 포사이스 공원이 있습니다. 사바나 역사지구에서는 18, 19세기 건축물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머틀비치는 해변이 97km나 이어진 긴 해안선을 자랑하며 다양한 워터파크, 놀이공원, 그리고 미니골프장이 있어서 가족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루이빌은 버번 위스키의 본고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지역에서만 독점 판매하는 한정판 버번을 구매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는데 버번 애호가들에게는 성지 같은 곳입니다. 루이빌은 또 버번 트레일로도 유명한데 다양한 양조장을 돌며 직접 테이스팅을 해볼 수 있는 체험도 가능합니다. 또한 매년 5월 첫째 주 토요일에 열리는 켄터키 더비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경마대회로 스포츠의 가장 위대한 2분위라고 불릴 정도로 박진감 넘치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최근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를 통해서 잘 알려진 에드워드 리 셰프가 오너 셰프로 일하고 있는 610 마그놀리아도 루이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남부 요리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코스 요리 레스토랑으로 버번과 페어링할 수 있는 다양한 음식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서 미식가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곳입니다. 데스틴은 에메랄드 코스트라고 불리는 플로리다 지역의 대표적인 해변 도시입니다. 이곳의 화이트 샌드 비치는 미국에서 가장 곱고 하얀 모래로 유명한데 실제로 모래를 밟으면 밀가루처럼 부드러운 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낚시의 수도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심해 낚시가 발달해 있어서 낚시 애호가들에게는 천국 같은 곳입니다. 또한 크랩 아일랜드라는 유명한 스팟이 있는데 얕은 바다 위에 사람들이 보트를 띄워놓고 파티를 즐기는 곳으로 현지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세인트 어거스틴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유로풍의 건물과 스페인식 요새가 남아있는 아주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가장 유명한 명소는 카스틸로 데 산 마르코스 요새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석조 요새입니다. 17세기에 지어졌으며 스페인과 영국이 이 지역을 두고 전쟁을 벌였던 역사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올드타운에는 마차 투어나 전통적인 스페인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이 많아서 마치 유럽 소도시에 온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인트 어거스틴 악어 농장에서는 다양한 크기의 악어를 실제로 볼 수 있으며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올랜도 하면 역시 디즈니월드와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디즈니월드는 단순한 테마파크가 아니라 한 도시 크기에 가까운 규모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 테마파크입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는 해리포터 마법 세계를 포함해서 롤러코스터, 3D 체험 등 다양한 어트랙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데이토나 비치는 차를 타고 직접 해변을 달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입니다. 실제로 차량 진입이 가능한 해변으로 직접 자동차로 모래사장을 달리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토나 인터내셔널 스피드웨이에서는 매년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이토나 500이 열리며 레이싱 팬들에게는 필수적인 방문지입니다.
뉴올리온즈는 재즈 음악의 본고장이자 미국에서 가장 독특한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입니다. 프렌치 쿼터에서는 하루 종일 라이브 재즈가 연주되며 거리에서 자유롭게 공연하는 뮤지션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버번 스트리트는 밤이 되면 네온 사인과 음악으로 가득 차서 미국에서 가장 활기찬 나이트라이프를 경험할 수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뉴올리온주의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건보, 잠발리아, 크로피쉬, 에투페 같은 독창적인 남부 음식들이 있습니다. 카페 디 몽드에서는 뉴올리온주의 대표 간식 베네와 커피를 꼭 맛봐야 합니다. 이처럼 애틀란타는 단순한 대도시가 아니라 로드트립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거점입니다. 애틀란타에 살거나 여행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도시를 중심으로 떠날 수 있는 다양한 여행지들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애틀란타에 정착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상 마지막 링크를 통해서 제가 업로드했던 애틀란타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참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